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혼자서 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 보시는 분들이나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2부에서는 과연 지도자가 인물이 되는 것인지 인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인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그럼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상당히 유력한 집안에서 성장을 하였고 본인 스스로도 학업을 마칠 때까지 대한민국의 엘리트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배경만 가지고 과연 이를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이전에도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무엇이 진정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저 출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신의 한계, 그러니까 금수저라는 그 한계 자체를 극복하지 않은 이상 한 나라의 지도자로 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사실 미국의 테오도로 루즈벨트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 생각합니다. 루즈벨트 가문은 1950년경, 그러니까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현재 뉴욕이라는 명칭의 이 도시가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최초 명칭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이러저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현재 뉴욕의 땅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를 새로 차지한 영국이 뉴욕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현재의 뉴욕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전에 이주하였던 네덜란드 국민들, 시민들은 그대로 뉴욕에 거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집안이 루즈벨트 집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 이런 말들이 좀 표현하기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루즈벨트 집안에서 미국에서 드물게 1650년경부터 미국에 거주하였던 이른바 뉴욕 토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재력까지 이제 겸비를 하면서 재력과 정치적 어떤 권력, 사회적 지위 등을 최고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명문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한말에 큰 권세를 누렸던 안동 김씨가 2021년 지금까지도 만약 그 가문의 어떤 권세를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테오도로 루즈벨트와 프랭클린 루즈벨트 모두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홈스쿨링으로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사립 고등학교들을 입학을 해서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하지만 그 전까지는 모두 홈스쿨링으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즉 필요하면 가정교사를 초빙해서 집에서 이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집안 다, 두 사람 다 모두 부모들의 풍부한 지원을 받아서 유럽에서도 몇 차례 여행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외국어 공부를 우리 이제 평범한 국민들처럼 외국어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싶다 보면 프랑스에 가서 사는 이런 식의 정말 어마어마한 평범한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질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테오도로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 앨리스 해서웨이 리라고 해서 비슷하게 이제 명문의 유력가 집안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첫 부인이 일찍 둘째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 충격 등으로 테오도로 루즈벨트는 서부의 황무지에서 이제 카우보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정말 명문가에서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던 도련님이 정말 서부에서 정말 사나이들과 이른바 거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상남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끝마치고 다시 이제 정계에 복귀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 이제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이제 식민지를 두고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당시 해군 차관이었던 이제 테오도로 루즈벨트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전쟁으로 미국을 이제 끌어들인 후에 차관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러프라이더라는 의용군을 주식해가지고서 쿠바에 이제 미국과 스페인 전쟁에 직접 참전합니다. 그래서 산후한 힐 전투 등을 통해서 실제로 유혈이 낭자한 전쟁터에서 앞장서 싸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언론이라던가 내용들이 부풀려진 것이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목숨을 걸고 조국의 전쟁에 참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전쟁 영웅의 어떤 이미지를 득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테오도로 루즈벨트는 그냥 미국 동부의 유력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에서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즈벨트하고는 십몇 천 되는 아주 먼 가문의 친척이긴 했지만 한 집안의 일가로서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누구보다 더 대단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도 결과적으로 청년기에 승승장구를 하다가 소아마비 장애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인생의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를 극복하고 그 대공황과 2차 대전에서의 그 이끌어내는 전쟁 지도자로서까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제 기득권 개혁에 앞장을 섰고, 물론 이에 대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좌파적 성향을 이제 문제 삼는 부분들이 있고,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에만 매몰되었던 당시의 현대민주주의, 그러니까 국가가 일정 부분은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구체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동부의 유력한 가문의 일원으로서만 성장해 나왔다면 과연 이 두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으로서 또 업적을 남길 수 없었던 것은 명백합니다. 또 한 가지 한 분은 이제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은 전기나 이런 걸 통해서 마치 굉장히 젊은 시절에 공부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본인 스스로 이렇게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영국사를 조금 보면 아시겠지만 처칠이라는 가문 자체가 중세 때부터 영국의 어떤 왕과 함께 영국을 이끌었던 아주 유서 깊은 가문이고, 어머니는 이제 미국인인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미국인이라는 것도 결국 미국 재벌 가문. 당시에 이제 영국이 성장하는 미국과 여러 가지 이제 함께 하려다 보니까 미국의 재벌 가문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로 처칠의 어머니가 미국 재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 이에 따라서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영국 내각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재무상을 역임할 정도로 굉장히 좀 출세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처칠 같은 경우는 이러한 든든한 배경으로 영국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쳤다면 그냥 도련님으로 처칠도 아마 인생을 마쳤을 것이지만, 이 사람의 끝없는 모험심으로 인해서 결국 육군에서의 이제 근무는 오래 하지 않고 제대한 후에 이제 보호 전쟁에 종군 기자로 참전하게 되는데, 공교롭게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되고 극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서적으로 출판하면서 전개에 화려하게 입문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에 승승장구하여서 1차 대전은 해군상,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은 해군의 나라이기 때문에 해군 장관이라 하면 엄청나게 출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의 국방장관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젊은 패기로 밀어붙였던 갈리폴리, 지금의 이제 터키 이스탄불을 향하는 그 좁은 해협에 이제 과감하게 연합군을 상륙하여서 터키를 이제 전선으로 이탈시키려고 하는 작전, 이게 이제 갈리폴리 작전인데요. 여기서 물경 영국군과 프랑스 연합군이 약 30만 명이 사상하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해군 장관직에 사임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은 여기서 정치적 인생이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에 굴하지 않고 처칠은 해군 장관을 사임한 이후에 대대적으로 직접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요.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정말 기관총이 난사되는 상황에서 엄청난 학살극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대장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 처칠이 전선에서 장병들을 독려해 가면서 일선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리하여서 이제 갈리폴리 전투에서의 이제 패배 책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고, 전개에 다시 복귀해서 또 재무상까지 이제 이루어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처칠은 이제 1929년 20년대 말부터 히틀러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1930년대 초반까지는 심지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경제 대공황으로 혼란하였던 영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히틀러의 방법이 옳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30년대에 히틀러가 집권을 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재군비, 이제 독일의 무장을 강화하고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침략 야욕을, 이른바 다시 유럽을 전쟁으로 이끌어 나간 야욕을 이제 간파하게 되자 히틀러를 맹렬히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1930년대에는 영국이나 프랑스 모두 1차 대전 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어느 경우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마을의 젊은이들 전체가 전사하거나 아니면 특정 연대 출생 연도에 젊은 남성들이 사실상 사라지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전쟁만은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침략 야욕을 저지하려는 것보다는 히틀러를 달래어서 전쟁만을 회피하려는 흐름이 너무나 강하였고, 여기에 반하는 처칠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되었습니다. 미친 사람, 전쟁광이라는 소리까지 정말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결국 1930년대에 이러한 처칠의 입장으로 말미암아 하원 의원까지 낙선당하게 되는 정치적인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38년부터 본격적으로 히틀러의 침략 야욕이 현실화되면서 결국 히틀러에 대한 견제, 히틀러에 대한 투쟁을 주장하였던 처칠이 정말 화려하게 전개에 다시 복귀하게 되고 수상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며,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의 케네디 같은 경우에 아시는 바와 같이 케네디는 이제 아일랜드 이주민 집안인데, 케네디가 성장하였을 무렵에는 보스턴의 유력한 집안으로, 아버지가 금융업자로서, 물론 이제 마피아와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당시에 굉장히 돈이 많은 유력한 집안의 일원으로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 등의 아주 또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좀 복잡하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후원을 해서 주 영국 대사로 임명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일랜드 가문이다 보니 영국과의 좀 마찰이 좀 심했고, 당시에 1930년대에 친나치주의자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전쟁에 참전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아들들이 이제 차례로 입대하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친나치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 해군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이 케네디가 스웨덴 출신의 미녀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젊은 케네디가 이 미녀를 사랑을 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스웨덴 출신의 미녀가 또 나치의 간첩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스캔들로 번지게 뻔했기 때문에 공교롭게 이제 아버지가 케네디를 설득을 해서 해군의 이제 본부에서 최전선에 배치되게 됩니다. 여기서 어뢰정 정장으로 참전을 했다가 일본의 구축함에 의해서 이제 자신이 지휘하는 어뢰정이 침몰당하게 되자 정장에 근무하였던 군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 이제 케네디가 수영 실력으로 특히 부상당한 부하까지 모두 생존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전쟁 영웅으로 부상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전쟁 영웅으로 했을 때 지위를 바탕으로 하원 의원이 되고 대통령까지 이르게 됩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스스로가 금수저 출신이고 배경이 좋은 집안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만이 국민들은 인물로 인정하게 되고 결국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두가 전쟁만은 안 된다는 핑계로 독일에 대한 유화 정책을 주장하고 있을 때 히틀러의 전쟁 내역을 분쇄해야 한다고 홀로 주장해서 정말 왕따 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음에도, 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아내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은 것으로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치인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유승민 등 기존 인물들은 정말 식상하고 인물로서 평가 자체도 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 가지 배경상 절대로 야당의 후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사 등으로 비리를 척결한다, 공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이미지로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된 이후 불분명한 처신으로 지지를 좀 상실하고 있고, 도무지 개혁 철학이라고는 있는지 없는지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는 정치 권력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굴종하지 않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설파하는 용기를 가진 인물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 중에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자명한 그 결론을 너무나 힘들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저러한 당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저는 거두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추운 겨울날 힘들게 함께 투쟁하시는 당원분들, 시청자분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저 또한 한 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